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핵심 요약 특강 이번 시간에는요, 화재보험에 의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요, 총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화재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요, 화재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화재보험의 보통약관, 보통약관에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물건 구분, 그리고 명기 물건과 자동담보 물건, 그리고 어떻게 화재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재보험의 특징입니다. 우선은 화재보험에서 보통약관이라고 하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첫 번째는 재산에 입은 손해를 보상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비용 손해도 보상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화재보험 하면 타버린 것만 보상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타버린 거, 그 부분을 저희가 재산 손해 안에서도 직접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직접 손해 안에는 벼락을 포함을 하고요. 그런데 직접 손해뿐만 아니고 불이 나게 되면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로 인한 손해를 소방손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피난손해도 있습니다. 피난손해는 우리가 임시거처를 잠깐 마련을 했어요. 불이 났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또 불이 났다. 그랬을 경우에 직접 손해와 소방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피난 손해입니다. 근데 피난 손해는요, 5일 동안 생긴, 5일 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5일, 피난 손해는 며칠 이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느냐 그랬을 때 5일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 그 재산 손해 안에는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 손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그리고 대위권 보존 비용, 손해방지 비용, 기타 협력 비용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손해뿐만, 재산 손해뿐만 아니고 비용 손해들도 해준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주택화재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화재는 말 그대로 주택이 가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화재는 이제 상가용 건물이나 공장들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화재보험을 가입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언제부터 계약이 체결되면 언제부터 보상이 될까? 돈을 내면 언제부터 될까요, 여러분? 네, 요즘에는요, 돈을 내면 바로 보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보험회사는 보장 개시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을 때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요, 손해보험은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보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손해보험 여러분들 약간 보시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만 잘 보시면 나머지는 다 되는구나 라는 게 손해보험 약관의 특징입니다.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먼저 보면요, 우선은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동, 소요,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관 동파 있죠. 이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기기, 전기장치의 전기적 상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요. 배전반이 혼자 타버렸다.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타면서 옮겨 붙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집에 건물이 탔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기기기의 전기적 장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보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사례들을 좀 볼게요. 자, 벼락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인 냉장고가 파손되었대요. 여러분 보상될까요? 안 될까요? 보상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재산 손해 안에, 직접 손해 안에는 벼락을 포함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벼락으로 인한 냉장고 파손 손해 화재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라고 되어 있는데, 폭발하고 파열은요,
주택 화재인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웃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으로 옮겨 붙었다. 보상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내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재 소방 활동 중에 상품에 수침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에 보상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바로 소방 손해입니다. 그래서 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재 시 연소를 막기 위해서 건물의 일부를 파손했다. 이 경우는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고요. 우리 비용 손해도 보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재보험의 물건 구분, 자세히 들어갔을 때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화재보험의 종류에는 주택화재와 일반 화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크게는 상품이 두 가지고요. 주택화재보험에는 주택물건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화재보험에는 어떤 물건이 가입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물건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입니다. 그러면 물건으로는 총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주택물건, 일반 물건, 공장 물건. 그래서 주택 물건은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하고요.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은 일반 화재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시험이 나온다기보다는 주택 물건과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을 구별하는 것이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보자면, 여러분 우선 주택 물건은 아주 쉬워요. 주택 물건은 어떤 곳이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주거에 관련된 사는 곳들, 그런 곳들이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이 나왔는데요. 공장 물건을 아시면 나머지는 다 일반 물건입니다. 그럼 공장 물건이 뭘까? 무언가 그 공간 안에서 작업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가방을 만들어낸다든지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든지 전기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뭔가 그 안에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곳, 그게 바로 공장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요, 발전소, 변전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 물건의 예시로 나옵니다. 그러면 주택 물건과 공장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냐? 일반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일반 물건은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다중이용 업소들, 우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들 있죠? 여러분 음식점, 은행 이런 것들 모두 일반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오피스텔은 무슨 물건일까요? 주택 일반 공장 중에 오피스텔은요, 돈 받고 임대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주거를 할지라도 일반 물건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럼 콘도미니엄 어떻게 될까요? 콘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돈 받고 빌려주는 상업용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어떤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리자면, 주택 물건에는 뭐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포함된다고 했는데, 주택 내에서 일정한 어떤 치료나 교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 물건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주택 내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한다, 주택 내에서 조산원을 한다, 그 정도는 주택 물건으로 보아줍니다. 그래서 물건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해지기도 하고 비싸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 구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